아이폰 17 프로 개봉기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은 아이폰 17 프로 2주 사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사용한 지 정확하게 2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동안에 뉴욕으로 여행도 다녀오고 로드트립도 하고 데일리 루틴대로 사용을 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말씀드려볼까 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배터리 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제가 이제 아이폰 14 프로를 사용하다가 바꾸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입니다. 실사용을 해보니까 배터리 정말 만족스러워요. 제가 프로맥스를 안 쓴 지가 좀 돼가지고 프로맥스 대비 체감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14 프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충전을 두세 번씩은 했었거든요, 하루에. 근데 지금은 충전 한 번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사용을 해도 최소 30% 중반에서 최대 50% 초반까지 남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이제 오후 5시가 좀 지난 시간인데 지금 배터리가 보시면은 78% 정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 1년이나 2년 뒤를 생각해봐도 배터리 타임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꽤나 만족스러워가지고 17 프로 맥스를 갈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크기랑 무게가 부담되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17 프로를 쭉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크기랑 무게는 케이스 없이 사용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케이스 끼우고 사용하시면 아마 무게가 조금 더 늘어날 거거든요. 무게에 자신 있으신 분들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카메라 얘기를 해야죠. 카메라 아이폰 이번에 17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아이폰 17 에어 그 다음에 아이폰 17 프로 시리즈의 전면 카메라가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리고 이제 프로 시리즈에는 망원 카메라까지 업데이트가 됐죠. 사용을 해보니까 카메라 업그레이드가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화질이 늘어난 게 체감이 많이 되고요. 이 센서가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피사체의 화각이나 구도 또는 이제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자동으로 가로 혹은 세로 모드로 화각이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실제로 써보니까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꼭 여러 명이서 찍는 경우가 아니어도 우리가 원할 때 가로, 세로 전환이 가능한데 이게 물리적으로 핸드폰을 돌리지 않고도 전환을 할 수 있는 장점이어서 좋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진은 사실 이제 찰나의 순간에 찍고 싶은 그 샷을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셀카를 찍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여기서 이렇게 세로를 들고 있다가 가로로 찍으려면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찍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번거로운 과정 없이 그냥 이제 카메라를 연 상태에서 가로 버튼 한번 눌러주고 이제 바로 촬영을 하면 되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써보면 여러 가지의 그 단계들이 단순하게 두 번 터치만 하면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여서 체감이 꽤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셀카를 많이 찍지 않는 편인데도 조금씩 더 좀 찍어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후면 카메라의 경우는 예상을 했던 것처럼 내배 카메라는 좋고요. 그리고 이제 8배 줌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아서 놀랐습니다. 사실 보통은 아이폰으로 사진 찍어봐야 인스타에 올리거나 인화를 한다고 해도 조그만 액자 사이즈 정도로 인화를 많이 할 거잖아요. 그거보다 좀 큰 사이즈를 인화를 할 생각이면 센서가 큰 카메라를 사용해야 말이 되고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충분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카메라 업데이트도 아주 마음에 들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영상 개봉기 찍으면서 색상을 얘기할 때 다른 색상 같은 경우는 찍힘이 생기거나 하면 이제 원래의 알루미늄 색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리뷰들을 보니까 모서리 쪽에 특히 이 부분 있죠. 모서리 쪽에 동전으로 이렇게 삭삭해도 긁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블루 색상의 같은 경우는 판때기 있죠, 이거 여기에 이제 스크래치가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애플 스토어 뉴욕에 1호점을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폰들을 보니까 블루 컬러 맥세이프를 거치하는 이 부분에 스크래치가 난 것도 있고 충전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탁탁 하다가 그냥 이 주변에 이제 랜덤하게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애플 스토어 가서 직원한테 무슨 색이 잘 나가냐 물어봤었는데 직원이 얘기하기로는 서프라이징리 오렌지 컬러가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실버 프로 맥스가 인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폰 에어 같은 경우는 실물로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냥 얇네? 이 정도 느낌이었고 싱글 카메라여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그 주변이 조금 뭔가 약간 가격 대비 좀 저렴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에어를 기반으로 해서 폴더블 아이폰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17
17 프로 진짜 좋은데 폴더블이 나오면은 바꿔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이 17 프로가 알루미늄 바디로 바뀌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생폰으로 쓰게 되면은 기존의 이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티타늄보다는 이게 미끄러울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손이 건조한 상태에서는 여기가 좀 미끄러울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이거를 케이스 없이 그다음에 보호 필름 없이 썼는데 아직까지 뭐 액정에 스크래치나 뭐 그런 거는 안 났습니다. 예전에 14 프로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조금 지나니까 액정에 기스가 조금씩 나는 게 보였었는데 요번에 세라믹 실드 2로 바뀌면서 스크래치에 강해졌다고 하는데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이번에 리뷰들 보면은 이제 그 아이폰 스피커가 좀 다운그레이드 됐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쓰던 14 프로랑 비교를 해보니까 그것도 좀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좀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거는 뭐냐면 이 스피커의 위치가 조금 바뀌어가지고요. 14 프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이제 스피커가 소리가 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위쪽에 스피커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좀 보거나 하게 되면은 스피커를 가린다는 느낌이 잘 없었는데 요번에는 스피커가 지금 이쪽으로 주로 옮겨져 가지고요. 이렇게 영상을 보면 자칫하면은 소리가 지금 이쪽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체감이 돼서 영상을 볼 때 좀 신경을 써서 핸드폰을 좀 이런 식으로 잡아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디스플레이 밝기가 3000니트로 밝아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체감이 확 될 정도로 좋습니다. 밖에서 직사광선을 받아도 화면이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지금 사실 에어팟 프로 3 리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애플워치 새로 나온 11 시리즈도 구매를 해가지고 곧 개봉기와 리뷰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구독해주셔서 또 구경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2주 사용기 리뷰를 마치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